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국힘당, 스스로 자멸하는 내란당의 최후인데요. 국힘당이 또다시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내란에 동조한 세력을 감싸기 위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도 모자라 끝까지 기만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백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잘잘못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 내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왜 누가 누구를 왜 네. 청산을 해야 되고 쇄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안철수 처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대선 백서를 먼저 집필을 하자 네네. 하는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이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1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송원석은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을 정리하고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그날 2024년 12월 3일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의 내란의 날로 기록됐습니다. 무엇을 더 정리하고 조사하겠다는 건지 무슨 백서를 핑계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고 국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발언은 친윤 세력을 보호하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인데요. 이런 자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니 국힘당의 미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야 땡큐지만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나마 혁신위에서 내놓은 반성조차도 당내 수구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인데요. 윤희숙 위원장이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권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거부하는 집단이라면 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원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송원석은 여기에다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필패한다며 노골적으로 친윤 방어막을 치고 나섰는데요. 이쯤 되면 본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사생아라는 걸 스스로 인증한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며 책임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결국 내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책임을 흐리고 당 전체를 끌어들여 희석하려는 저열한 술수인 거죠. 애시당초 찐윤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타기 전략이 당내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낳고 있다는 점인데요. 혁신위가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마자 곳곳에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친윤계는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태도고 최소한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세력은 선을 그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내부 붕괴 수준인데요. 또한 이와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힘당이 이미 계파투쟁에 휘말려 자중질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한 발짝 나아가려 해도 친윤 세력의 발목 잡기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송원석과 국힘당 수뇌부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다 잊을 거라고 백선이 명분이냐며 꼼수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헌정질서를 파괴한 12월 3일은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내란에 동조한 정치 세력으로 기억하고 있고 국민은 끝내 이들을 단죄할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제 국힘당의 자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요. 친윤 세력을 감싸기 위한 회피와 시간 끌기, 그리고 내부 갈등과 자중질환은 결국 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시는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세우지 않을 텐데요. 지들끼리 모여 헛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심판 위에서 다시 시작될 텐데요. 이들의 최후는 자멸뿐입니다. 그 선택은 이미 자신들이 한 거죠.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계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이 세상의 환경에서 진정한 주권자들의 의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확실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기조연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이었는데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정치학자들이 보내준 뜨거운 박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촛불 시민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경의였고, 그 정신을 국제사회 앞에 당당히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감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 기도를 명확히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지도자의 용기였습니다. 총칼을 든 군사 반란을 평화롭게 이겨냈다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K민주주의의 진면목을 압축한 선언이었는데요. 내란의 어둠에 맞서 빛의 혁명을 완성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세계 앞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인상 깊었는데요. 정치는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밥그릇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줬는데요. AI 혁명을 미래형 민주주의로 승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술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않고 주권자의 집단지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이 비전은 전 세계 정치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텐데요.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진보를 포용하는 탁월한 리더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개 들어 대한민국을 보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침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는데요. 더 이상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성공 모델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외세의 눈치를 보거나 과거의 틀에 갇힌 리더가 아니라 우리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담대한 국가 철학이 드러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기조 연설을 넘어 내란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념비적 순간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치적 리더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의 가치를 국제적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본보기였는데요. 국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역사, 그것을 세계 무대에서 K민주주의로 승화시킨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적 자부심과 전폭적 지지를 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되찾은 감동의 선언이었습니다. 2025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 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 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 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 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 민주 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갈이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 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 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에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 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에서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이 핫팩 남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 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수기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 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내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단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 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계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